안녕하세요. 애프톤 10일간의 여정이라는 주제, 그리고 해커톤이 들어오신 분들께라는 부제로 애플의 미니컨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성진, 권혁빈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지난 9월 애플앱에서 주최했던 해커톤이 애프톤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또 저와 혁빈님,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여 대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는지를 공유드리고, 해커톤에 참여해보시지 않은 분들께도 간접적이나마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애프톤과 저희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실제 코딩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준비를 했고, 어떻게 개발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애프톤이 끝나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 후기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백엔드, 프론트엔드로 나누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애프톤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총 참여 인원은 32명, 4인 1팀으로 운영팀에서 총 8팀으로 이미 배치한 팀이 미리 구성된 상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과 9월 13일 토요일에서 마루 180에서 참여 인원 모두 오프라인 밤샘 코딩을 진행했었고, 그 이외의 일정에는 온오프라인 상관없는 자유 일정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저희는 8개 팀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8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왼쪽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청천님과 저 성진, 오른쪽에는 백엔드 개발자 현성님과 혁빈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지에 대한 주제가 공개됐을 때부터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톤에서 공개된 주제는 갓생, 욜로, 운동, 절약 총 4가지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주제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각 팀에 한 명씩 미니게임에 참여하여 1등부터 원하는 주제를 한 주제당 2팀씩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8팀은 감사하게도 같이 발표를 진행 중 혁빈님의 선방으로 가장 먼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갓생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4가지의 주제 중 가장 범위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기획할 때에도 좀 더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 UI 프로토타입, UI 디자인 순으로 말이죠. 그래서 갓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을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갓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순서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열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듯이 무작위로 나열된 각자의 아이디어를 조합, 보완하여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갓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팀원의 의견을 무작위로 나열했던 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좋을지 그 다음 아이디어들을 또 나열을 해봤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나열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자 다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팀원들이 모두 구현해보고 싶어 할 만한 아이디어이면서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구현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회고 서비스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정하였고, 또한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를 좀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실제 구현 속도나 효율 측면에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기 성장 도구는 바로 회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회고를 활용합니다. 이런 회고를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회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고는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는 진입장벽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쉽게 회고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마쳤을 때 이 했던 활동의 달성률은 몇 % 정도인가? 80% 정도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나머지 20%는 왜 미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부족한 20%를 추가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가이드를 제공해 회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생성한 활동을 구독하고 함께 활동을 해내고 그 활동을 마친 뒤에 회고를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했기 때문에 구독하다라는 subscribe, 그리고 삶이라는 의미의 life, subs to life라는 서비스명까지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까지 마치고 실제로 구현할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스트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현해야 할 전체 범위를 파악을 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과 관련된 로그인 로직은 추상화된 로직으로 변경해서 메인 비즈니스 로직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해야 할 기능들에 대해서 텍스트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 서로 생각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나 구현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직접 UI 프로토타입을 손으로 일일이 그려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화면이 실제 UI 프로토타입을 그려가면서 진행했던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렇게 기능별로 UI 프로토타입을 그려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었고, 그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레이아웃 및 기능 배치 등에 대한 팀원들의 생각을 모두 일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로 나눠서 개별 회의를 또 추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애프톤 당일에 만난 팀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현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 팀별로 예상되는 이슈사항을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뒤에 초안을 기반으로 한 UI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2명 모두가 디자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모두 디자인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디자인 방향 및 레퍼런스 자료 조사까지는 함께 한 뒤에 저 혼자 디자인을 진행했고,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청천님은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 시간을 써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페이지 구조는 이렇게 소개, 로그인, 메인, 활동 작성, 회고 작성, 활동 회고 상세로 크게 나뉘어 구분을 하였고, 피그마를 통해 전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원 모두가 함께 이 디자인을 확인하면서 기능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완성도를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소개 페이지까지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소개 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첫 인상을 좋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어떤 서비스일지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시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실제 서비스 예시를 통해 직관적인 소개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UI 디자인 중에 메인 페이지, 그리고 시작 전 활동 상세 페이지, 시작 후 활동 상세 페이지, 활동 검색 페이지고요. 그리고 활동 생성을 위한 제목, 소개, 기간 설정 페이지들이고, 그리고 활동을 마친 뒤에 회고 작성을 위한 활동 상세, 그리고 달성률, 그리고 달성한 이유, 그리고 아쉬운 점을 작성할 페이지, 그리고 개선점을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했던 회고를 또 남겨서 나중에도 볼 수 있게 페이지로 또 남겼었는데요. 작성했던 회고 히스토리와 그 회고의 상세 페이지와 그리고 같은 활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의 회고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UI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UI 디자인까지 총 4일을 소요를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다른 팀들은 3일, 빠르면 하루만 해도 개발에 바로 착수한 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기획 및 디자인 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완성도 있게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면 일정 점수 이상은 반드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까지 완성을 하였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팀별로 각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매일 저녁 9시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전체 회의를 진행을 또 했었는데요.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립한 회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팀별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과 이후 작업에 대한 예상 일정,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공유 사항, 그리고 팀 간의 질답 시간을 가지는 팀 간 Q&A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해진 틀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예상도 할 수 있고 준비하는 시간도 크게 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 회의 외에는 각 팀의 팀원들 간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런 진행에 대해서는 서로 해당 공유사항을 최대한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일정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먼저 끝낼 팀원이 돕는 등 서로 커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완성을 하였고요. 최종적으로는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프톤을 마치고 나서의 그 후기를 저희 협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톤 후기를 발표할 권혁빈입니다. 이왕 저희가 서브스클라이프라는 회고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회고 흐름을 따라서 후기를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혹시 해커톤과 같은 행사를 참여하시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이유는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생긴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였고,
성진님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경험, 매너리즘, 네트워킹, 상품, 최대한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참여를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는 목표를 모두 달성을 했고, 이 목표를 달성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이번 경험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팀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4명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던 것 같고, 오랜만에 대학교 팀 프로젝트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해고라는 건 자신에게 하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흑백 요리사를 보느라 공부를 조금 못했다고 해도 최신 유행을 학습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저희 해커톤 회고를 진행하면서 같이 가벼운 주제라도 함께 회고를 진행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회고는 서브스크라이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취도, 잘한 점, 아쉬운 점, 그리고 개선할 부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회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만큼의 성취를 달성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20%를 달성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목표였던 매너리즘 극복은 물론이고 상도 받고 저희 팀원들 그리고 다른 분들, 좋은 사람들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잘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같은 것을 보기 위한 노력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성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적을 파악하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참여했는지 파악함으로써 각자의 목적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그만큼 더 큰 동기를 부여해서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같은 프로덕트,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개발함으로써 개발 효율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 회의를 통해 서로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동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이게 어떤 제품인지 저희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목적지를 같이 해커톤에 참여하신 청취자분들이 동일한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발표 자료에 최대한 담아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갓생 구독 플랫폼 서브스크라이브가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같은 것을 보기 위한 노력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과 조금 연계되는 내용을 하나 말해 볼까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문화에는 더 드림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엔 이제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셀플리스니스, 헌신이라는 토픽을 가져와 봤어요. 밑에 영어로 써진 글을 번역을 하면 본인이나 소속팀이 아닌 넷플릭스의 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내용인데, 결국엔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의 목표를 향한 하나의 팀이고 이런 넷플릭스의 문화가 저희 8팀의 가치관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증은 서비스 흐름상 반드시 필요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걸 추상화를 시켜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과연 인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메인 기능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저희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MVP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부가 요소,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고 추상화를 통해서 헤더에 유저 아이디를 넘겨주는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잡의 우선순위를 조금 넣어서 삭제하거나 태스크를 삭제하고 회고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등의 저희의 비즈니스를 보여주는 것에 우선순위가 조금 낮은 기능들은 개발하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MVP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회고를 진행해 볼까 해요. 혹시 화면에 보이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지식의 저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어벤져스에 나왔었습니다. 타노스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수준을 오해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아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현상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식의 저주가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백엔드 팀원 분이 예비군 훈련이 하루 있으셨고 JPA라는 새로운 기술에 처음 사용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이를 이제 제 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판단하고 이렇게 걸릴 것 같다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고요. 성진님 같은 경우에도 팀원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쌓여서 통신 오류가 살짝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방금 전 지식의 저주에서 발생한 그 일정 문제, 통신 오류로 인한 일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엔드 측면에서는 우선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추상화 계층을 뚫어놓는다는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작업이 시간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측면에서도 팀원에게 할당된 작업이 조금 밀리게 되는데 이 이후의 작업들 또한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제출 당일날 함께 보완 작업을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팀원의 진행 사항에 대해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일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결국에는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일정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대비해서 조금 일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금 더 빠르게 개발하고 이를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이거는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차차 내공을 쌓아가며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해커톤을 진행하며 발생했던 기술적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결과물을 만드는 걸 목표했기 때문에 고민 또한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품에 큰 영향을 끼친다거나 기획상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N+1 쿼리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무한 스크롤을 위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커서 기반 페이징 그리고 로그인 동작 추상화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부족 시에 저희가 인원 제한이 걸려 있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싱크로나이즈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해결했던 문제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백엔드 측면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네스티드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스티드 DTO입니다. 공부를 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DTO 개수가 많아지고 이름이 길어져서 피로가 발생한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DTO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피로가 발생했었고 이게 되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로 DTO를 이너 클래스로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리마인드 DTO, 회고를 담당하는 DTO 내부에 세이브 리퀘스트, 디테일 리스폰스 등 회고 DTO 안에 책임을 담당하는 클래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리마인드 DTO save request라는 식으로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계층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되게 좋아진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 클래스 하나에 회고와 관련된 DTO들이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응집도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만 단점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더 커진다면 기존의 문제와 동일한 피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스티드 테스트라는 테스트 스타일을 적용해봤습니다. 행위 기반 테스트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이 네스티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별로 테스트를 구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걸 도입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이
테스트 케이스 구분이 확실히 명확해졌다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계층별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로그인 시 헤더에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하위에 두 가지 테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읽기가 편해진 느낌을 받았고요. 흐름에 대한 이해가 쉬워졌으며 그리고 저희 백엔드 팀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테스트 케이스 구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백엔드의 기술적 고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성진님께서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고민을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에서 어떤 기술적 고민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메인 페이지와 검색 페이지 그리고 히스토리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서비스 페이지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는 이러한 카드 형태의 컴포넌트들인데요.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불필요한 중복 개발이 발생을 하고 또한 해당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컴포넌트를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재사용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고자 어떻게 좀 유연하면서도 재사용성이 높도록 구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을 때 그 리액트의 컴포넌트 구현 패턴 중 하나인 합성 컴포넌트 패턴을 좀 사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패턴은 어떤 특정 컴포넌트 하위로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컴포넌트를 두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묶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카드 컨텐츠라는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서브스크라이버, 타이틀, 심플인포와 같은 세부적인 구현 컴포넌트들을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 컨텐츠라는 컴포넌트 하나만 활용하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컨텐츠 내부에 필요한 상태는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상태와는 별도로 캡슐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를 구성하는 요소가 요구사항 변동으로 추가가 된다면 이 카드 컨텐츠의 하위 요소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서 필요한 컴포넌트에 활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에 따라 컴포넌트를 분리를 했는데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왼쪽, 오른쪽과 같이 모든 조건에 따른 조건부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회고를 작성하기 전 활동에 따른 태스크 카드 컴포넌트 그리고 회고를 작성한 뒤에 사용을 하게 되는 리마인드 카드 컴포넌트로 목적에 따라 분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좀 봤을 때 카드 컨텐츠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태스크 카드를 구현한 구현부의 일부인데요. 태스크 카드 컴포넌트에서 이 카드 컨텐츠의 데이트, 게이지, 리마인드와 같이 세부 속성 컴포넌트를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만 해주면 됐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수정에도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재사용할 수가 있는 유연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카드 컴포넌트에서도 카드를 펼쳤을 때 보여질 내용을 카드 컨텐트.toggle이라는 자식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children props로 전달하기만 하면 카드를 펼쳤을 때 렌더링할 요소를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컴포넌트를 분리를 하고 합성 컴포넌트 패턴을 활용을 해서 유연하고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상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커톤을 개최해주신 그 애플앱 운영진 분들과 같이 밤새며 애프톤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매니저분들 그리고 기획을 듣고 피드백 및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해주신 멘토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애프톤 10일간의 여정 미니 컨퍼런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긴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